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시사인 이번호에 실린 기사를 기자의 눈으로 또 시사인 가족들의 눈으로 독자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눠보죠. 시사인의 별명부자 이제는 든든한 고정 출연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제 새로운 별명을 또 만들어야 될 때가 됐죠. 이 고정 출연 제 칭호를 바꾸시려고. 네. 김현미 기자. 어떻게든 안 나가겠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일명 버티기 기자인 것 같아요. 네. 저 한때 또 뻗치기 기자로 소개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뭐 기억은 안 나요. 자, 안지나 선화 순위 생각, 자나깨나 조회수 걱정,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원체 한결 같아. 흔들림이 없어. 이러니까 순위가 흔들림이 없는 거야. 노란하게 해주기 바래요. 네. 한국 소식도 해외 소식도 놓칠 수 없다. 세계를 누비는 뽀로로 기자, 김영화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그래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볼수록 뽀로로 같아요. 요즘은 또 펭수가 대세인데. 펭수는 안 닮았어요. 그래요? 오묘한 차이가 있어요. 네. 둘 다 펭귄 아닌가요? 그쵸? 그쵸. 무슨 차이인 걸까요? 펭수는 안경을 안 썼어요. 아식을 하시고. 역시 안경에 결정된 그렇죠. 차이군요. 남극에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눈이 좋은데 그분도 뭐 한국 생활 몇 년 하시면 바로 안경을 끼면은 끼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같은 계보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요. 펭수, 뽀로로, 김영화. EBS에 네. 펭수가 있다면 시사인에는 김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펭수 섭외 한번 추진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펭수는 이번에 그 보신각 타종을 그래요, 맞아요. 진짜요? 친다면서요. 진짜. 저 아는 척 해야 되겠네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대세가 틀림없어요, 정말. 펭수보다도 못하는. 정말 펭수처럼 살고 싶네요. 네. 자,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죠.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제 김현희 기자가 드디어 나는 그 코너 속의 코너가 사라져서 뭘 해야 되나 이 양반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준비가 됐네요. 네. 2, 3분이면 이제 다 까먹을 정도의 알츠하이머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로 조비오 신부님의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씨가 재판에 나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분이, 치매 증상이 이렇게 심한 분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안 되는 이분이 골프 치고 호화 오찬을 즐기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분을 쫓아다니고 있는 그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를 직접 만나고 왔다고요. 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분들 많이 만나고 사건 속 사건을 취재하는데 김현희 기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아니었나 보죠? 네. 고정을 맡으려면 이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근데 이만솔 부대표 만났는데 어땠어요? 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를,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 자택이 서대문구 연희동에 연희동이죠. 있다는 예.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바로 그 연희동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사실 전두환 씨 집까지 같이 찾아가서 이 사진이 아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네. 거고, 저희 지면 독자들도 보실 수 있을 건데, 바로 전두환 씨 그 문제가 많은 연희동 사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멋있어요. 사진이 되게 진짜, 멋있네요, 예, 진짜. 전운이 감도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되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되게 진지하게 뭔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생각에서 전두환 씨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찍히는 영상을 보셨으면 알지만 되게 너무 코믹하잖아요, 사실. 전두환 씨도 그렇고, 그 주변 인물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소비되는 거를 조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날만큼은 좀 약간 진지하게 네. 찍고, 네.
근데 이렇게 그 이만솔 부대표가 전두환 씨를 추적을 한 거는 이분이 정의당 부대표이기 이전에 그 서대문구 구의원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난해 이제 6월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당선이 되고서는 서대문구 구민이 31만 명인데 네. 31만 명 서대문구 구민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당선 인사를 하다가 딱 한 명은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 명 아니에요. 두 명이에요. 그 부부 다. 네.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예리하시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서대문구 어떻게 보면 불량 주민이라고 할 수 음. 있는 전두환 씨 추적에 서대문구 들어가서 불량 주민. 그러니까 그 결실이 올해에 이제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서대문구 구의회에서 만났는데 전두환 씨 자택이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어요. 근데 재밌네. 이만큼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 명의 서대문구 구의원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한테 책임을 물었던 구의원은 사실은 전무했던 거죠. 그러네요. 아, 진짜 네네네. 지척에 두고. 근데 이제 이 이만솔 구의원, 그 정의당 부대표가 그 전두환 씨를 만나기 벌써 두 번째예요. 네네네. 그쵸? 첫 번째는 이제 호화 생활을 그 골프장에서 먼저 폭로를 했죠. 네. 11월이었던가요? 네네, 11월 7일 강원도 그렇죠. 홍천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되게 즐겨 찾는 골프장이라고 그러니까요. 알려져 그러니까 있고 기사도 났었는데 그 현장을 직접 이제 촬영을 한 거는 이만솔 네네. 그죠.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고요. 그때만 해도, 야, 29만 원 갖고 저렇게 골프 치고, 알츠하이머라 재판도 못 나온다는데 지금 뭐하니, 이랬어요. 그냥 전두환 역시, 그런 인간이지, 이랬는데, 정말 분노와 경악을 그렇죠. 금치 못했던 건 지난 12월 10일이에요. 예. 이게 더 열받아요. 이게 방금 정말 말씀하신 역사적인 대로. 네네네. 날이고, 이 광주 그 시민들이나 정말 이 민주화에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쿠데타의 그 주역들이 그렇죠. 그 당일날 네. 호화 오찬을 즐겼다라는 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네네네. 그 당시 오천에 있었던 그 최세창 3공수여단장인가요? 네. 그리고 정호용 특수 제가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서 특전사령관 이 사람들이 네네. 다 사실은 같이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개월 뒤에 이제 광주에서 광주 민주화 항쟁을 유혈로 진압했던 바로 그 장군님들이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강남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네. 오찬을 즐기는 모습을 포착을 한 거죠. 그래요. 그 11월 달에도 이제 정말 그때도 이순자 씨도 같이 가고. 예, 항상. 예, 항상 그림자 부부가 같이. 뭐 금슬이 좋으시다고 그랬거든요. 됐고. 네, 됐고. 진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또 옛날에 또 검정고무신 얘기 나오는데. 80년대에.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진짜 전두환 체포조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예. 그 80년 광주를 저 이 기억하면서. 얘기를 국장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80년 후반 이럴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전두환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네. 이 법이 어떤 심판도 하지 않았을 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만솔 구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사실 최종 목표가 항상 이 연희동 자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이 전두환, 이순자 체포조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체포조에 실제 일원이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가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가르치지 못했지만 잘한다, 우리 잘해보자 뭐 이런 거였죠. 그때도 뒤에서 이렇게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열심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그 식당이 이제 지금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식당이라는 거잖아요. 중식당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이나 전두환 씨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 뒷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 12.12 당일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도 전두환 씨가 사실은 골프를 치러 갈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랑 그 부인 이순자 씨가 굉장한 골프광이라서 그 연희동 자택 지하에 작은 골프 연습장을 차려놓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50 시절에 부하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는 거
있을까 하고서는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골프장 가는 도로로, 그러니까 연희동이 서울의 서쪽에 있으니까 골프장은 강원도 홍천이라서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이만솔 부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저거 봐라 저거 또 골프 치러 또 예상을 가는구나. 벗어나지 않는다. 무슨 달마냐 맨날 동쪽으로 가냐 그랬대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부간선도로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동부간선을 타야지 거기서 이제 방향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걸렸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나 보다 헛땅쳤네 이랬는데 근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거기서 성수대교를 건너더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가 다 돼가던 시간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때 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식당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 그 식당은 도대체 어떤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당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자주 찾는 그런 식당이랑 좀 다른 곳인 것 같았는데, 예.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가 중국 음식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홀이 없고 룸만 있는 그런 중국 음식점이었대요. 진짜 굉장히 비싼데. 고급 식당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 고급 식당은 다 룸만 있는 모양이죠, 뭐. 그래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걸 보장해 주니까 그렇죠. 자기만의 네. 공간과 아마 그래서 시간을. 거기를 또 찾아서 가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어쨌든 전두환씨 일행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데니까 그냥 들어가서 뻘쭘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만솔 부대표도 뭐 그 옆방 이런 데다 자리를 잡고서는 밥을 먹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메뉴판을 딱 폈는데 제일 싼 음식이 8만 원짜리 덮밥이었다는 거예요. 덮밥이 8만 원이야? 와.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짜장면, 짬뽕 이런 메뉴도 없고 그 제일 싼 게 8만 원짜리 덮밥이라 가지고 자기는 맨 처음에 공 하나를 잘못 본 줄 알았대요. 8,000원짜리. 좀 8,000원. 보통 중국집 가면 덮밥류가 한 8,000원 정도 하지 그렇죠. 않나요? 하드부 이런 거. 그래요, 맞아요. 8,000원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덮밥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샥스핀이랑 전복에 올라가는 그런 덮밥이었대요. 야, 그래도 8만 원이 뭐야? 와, 먹어보고 싶다. 어떤 맛이래? 진짜. 그래서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맛이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 천상의 맛인가요? 이전에. 그래서 궁금하네요. 맛있어요? 물어봤어요. 진짜 생긴 거라도 보고 싶어. 진짜 접시에 담겨져 있는 거. 근데 이만솔 부대표님도 좀 소탈하신 게 자기도 그렇게 고급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요. 8만 원짜리 덮밥을 누가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8만 원 주고 먹어. 그래서 샥스핀이 무슨 가자미 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싶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이렇게 뭐 밍밍하고 그랬나 봐요. 진짜. 근데 같이 가신 분이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일행이 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전두환 추적 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혼자는 어려울 거예요. 이만솔 부대표와 함께 다니는. 네. 그렇죠. 그 같이 가신 분이 이거는 진짜 우연의 일치인데 어쩜 그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어머. 뭐지? 영화 소름 끼치는 평행이를. 영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의 평가에 의하면 진짜 잘하는 집이다. 그랬다고 점점 더 합니다. 궁금해지는데요. 김한솔 이 8만 원짜리 덮밥. 그거는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모르는 거죠, 잘. 이게 뭐야? 그렇지만. 네, 진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논 좀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날 전씨 일행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은 난 12시부터 2시까지 여유롭게 이제 식사를 하고 완벽하게 웃고 떠들고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테이블에 이제 와인이 쫙 깔려 있는데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한 병당 70에서 8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와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있었는데 화이트 와인은 사실 레벨이 뒤로 돌려져 있어서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잔은 그러니까 일반 그냥 와인 잔이 아니라 이렇게 주둥이가 좁은 샴페인 잔 있잖아요. 네네. 그거였다고 해서 12.12 당일에 쿠데타 주역들과 축배를 든 거네. 든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의심스러운. 당일날에 이런 걸 할 당연히 생각을 저-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고 정말 화가 치밀어 진짜 올라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식사비로 한 200만 원 이상을 쓰고 나왔다고. 그랬겠죠, 그런 당연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인한 것만 봐도 전두환 씨가 먹은 게 35만 원 이상은 된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일단 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징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나중에 뒤로 하고, 정말 이 전두환 씨가 언젠가부터 이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는 듯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추적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예.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대면하기도 한 그렇죠. 거죠. 예, 이만솔 근데 부대표는. 저는 늘 영상으로만 봐서 실제로 본 전두환 씨는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행자님처럼 전두환 씨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만솔 부대표 말에 따르면은 연희동 곳곳에서 되게 자주 목격이 된대요. 그러니까 특히 맛집에서 많이 목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 미식가군요. 예, 그런 것 같다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만솔 부대표는 연희동 전두환 맛집을 그릴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두환 씨가 한번 밖에 나오면은 굉장히 눈에 잘 띄게 하고 다닌다고 그렇죠. 들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대형 세단을 타고 다니고 경호원도 그러니까 경호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 경찰이거든요. 네. 경찰들을 대동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조촐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행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연희동에서 위세를 부리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은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12 오찬 날도 대화의 한 80% 정도를 전두환 씨가 주도했다고 하고 근데 이날은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전씨 일행 중에서 한 여성이 이만솔 부대표가 계단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거를 입을 막 틀어막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입을 네. 아예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명 입틀막 공격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서 11월에 골프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때도 사실 골프채로 되게 많이 얻어맞았대요. 네.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그 할 말을 다 했는데 오히려 이 할머니의 입틀막 공격이 훨씬 차라리 강력했다. 골프채로 찔림을 당하는 게 낫겠다. 네.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이렇게 이만솔 구의원 같은 분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세상에 그 전두환 그러니까요. 씨에 대한 그 실상이 낱낱이 그렇죠.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진짜 아직 네. 안 죽었구나. 저 사람 네. 반성 안 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그게 저번에 광주 법정에 그 나와서도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네. 그래요, 맞아요. 그 기세가 여전히 네네. 등등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아요. 그러면 이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지금 추징금을 완납을 안 냈어요. 그렇죠? 그 전두환 씨는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근데 그 다음에 사면이 됐죠. 그랬죠. 그래서 이 무기징역형은 없어졌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아직 1,030억 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참. 이만솔 부대표가 그러니까 전두환 씨한테 책임을 물을 때 중요한 걸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5.18 발포 명령. 네, 발포 명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증거는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입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추징금을 꼽았어요. 근데 여태까지 버티는 걸 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노태우 씨는 완납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전두환 씨는 버티는 걸 보면은 순순히 낼 사람이 아니다. 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제로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 숨겨둔 사명재산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솔 부대표가 이렇게 골프장 영상이나 12.12 오찬 영상 같은 거를 공개하는 것도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높여가지고 그 동력으로 이 두 가지 과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예, 그런 그렇죠.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97년 내란죄 등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쨌건 사면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그런 것처럼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실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책임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이만솔 그리고 대표가 사실 얘기한 것처럼 용서를 해줄래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이 부분 특히 이 발포 명령과 관련된 재판이 반드시 이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또 추징금 환수 시효가 있는데 이 시효가 내년이래요. 2020년. 네. 정말요? 시간이 이렇게 네, 새해입니다. 새해. 네네, 전 몰랐어요. 어머나. 아니, 이것도 무슨 고소시효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완납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이게 아마 강제한수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2013년에도 시효가 끝난다고 그래서 그때도 숨겨진 재산을 찾고 그다음에 그때도 시효를 늘리는 법안 같은 게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늘렸던 건데 그럼 또- 이번에 못 늘리면 추징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네. 세상에. 네.
근데 이게 숨겨진 재산을 찾으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연장이 이거 되는 기필코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라는 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전두환 씨와 관련된 두 가지 소식, 희망 뉴스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포 명령과 관련된 책임, 그리고 추징금을 완전 추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꼭 들렸으면 좋겠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 팀은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끝까지, 전두환 씨를 쫓고 있는 이만솔 부대표 구의원님께 따뜻한 박수와 함께 정말 뭐라고 응원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전두환 씨의 만행이 아직도 기억되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관심도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대문구 구민들 잘 모시고요.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끝까지 추적하세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